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부정 끝나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방송을 많이 못 나왔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건강은 건강이고 또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고요. 증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구정 연휴 때 다들 졸인 가슴을 조금 많이 움츠려 들으셨을 거고, 또 미증시가 올라가는데 때마침 연휴다 보니 연휴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예측됐던 범위 내고요. 범위 내에서 레인지 범위가 조금 더 컸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을 빨아들일 것이다. 모두 다 예측 범위였지만 이렇게 크게 수급을 좀 빨아들이고 지수가 과도하게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낙폭이 있을지는 예측을 못했죠. 증시는 늘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해답은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각각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수익률도 천차만별로 갈릴 것 같습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답게 과연 연휴 전에 어떠한 흐름이 좀 있었고, 또 오늘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처 방안을 가져야지만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저도 방송국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만은 산뜻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67% 27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15% 891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양대 지수보다도 미국 증시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미증시 좀 보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보면서 글로벌 시황을 좀 짚어보고 과연 우리 증시의 연동성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주관적으로 중국 증시가 얼마만큼 미국 증시 하락폭을 막으면서 다시 실적군 장세가 돌아왔을 때 상승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한번 오늘 또 짚어보겠습니다. 미증시 나스닥 차트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낙폭이 좀 깊었었고요. 저도 부재한 동안에 흐름을 좀 지켜보긴 했습니다만은 떨어지는 것은 역시나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역시나 공포감이 최상승치에 좀 돌입하지 않았나. 이때가 무섭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때 계획대로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기간까지 끌고 가는 사람, 또는 손을 놓고 버티는 사람, 또는 손절하는 사람, 역시나 각각의 부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셨고 그에 따른 결과물은 지금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역시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1월에 증시가 과연 좋을 것이냐, 호재가 그럼 많을 것이냐 생각을 떠올려 보면 호재는 많지 않았죠. 역시나 악재가 조금 더 많은 시장이었죠.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대형 IPO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대형 IPO들이 줄지어서 나오면서 수급을 좀 빨아들이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 안 그래도 시장이 녹록치 않은데 3천선을 왔다 갔다 하는 등락 과정이었는데 미증시가 때마침 출렁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국내 증시까지 출렁이는 모습. 그리고 수급은 LG 에너지 솔루션로 몰리는 이런 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또 우리나라 증시가 설 연휴인데 미증시는 반등. 답답함을 감출 길이 없죠. 그런데 역시나 오늘은 과대 낙폭에서 성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증시가 더더욱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주식은 늘 이면을 봐야 되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가능할 것이냐,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연준에서 생각하는 긴축 발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로 다가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아직 손절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까지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나 연준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매파적인 위원입니다. 보통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주식시장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0.25%냐,
0.5%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매파적인 제임스 블라드 위원 같은 경우도 0.5%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코멘트에 의해서 역시나 주식시장은 과대 낙폭에 이은 저가 반발 매수에 의해서 미 시장은 반등을 성공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탄력성은 둔화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국내 증시가 이제 과대 낙폭을 지금 이미 과대 낙폭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만큼 속도적인 측면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느 섹터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된 부분도 있고요. 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오늘 뭐 SD바이오센서, 무거운 SD바이오센서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갔고 보호예수 물량도 뭐 이미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 미증시의 상승폭은 제가 봤을 때는 3월물 기준으로 16,000포인트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타겟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과연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디까지 지수 상승폭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지수에 뭐 타겟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수 타겟팅에 맞춰서 종목의 손실률과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자, 좀 보겠습니다. 2600선이 깨지면서 역시나 저는 과대 낙폭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두려우셨죠? 뭐 저도 두려웠었습니다. 이때 뭐 방송국에 있지 않았지만 저도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역시나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반등세를 좀 나타냈고 역시나 올라올 때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가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만은 저는 2850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제 공포에 의한 투심은 좀 지나갔다. 다들 겁을 내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0.5%가 아닌 0.25% 긴축 발작에 대한 것을 잠재우겠구나.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느 섹터를 고를 것인가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두 번째가 조금 더 크겠죠. 현실적으로 많이들 지금 손실 구간에 돌입해 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시고요. 아직 손 놓을 때 아닙니다. 기회 있습니다. 중국 양회도 있고요. 중국의 금리 인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이미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호? 저가 반발 매수. 누가? 돈이 있는 사람. 그러면 손실에 나 있는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시면 되고. 단지 시장의 투심의 방향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느 섹터가 반응을 좀 했고 어디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다이나믹했습니다.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강세였었어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코로나 관련된 주들을 보니까 오늘 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이게 독감처럼 갈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의견이 다 분분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이제는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 가지고 검사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문제는 오늘 방역당국의 검사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예측하지 못했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관련된 주들 진단키트를 저도 처음 추천해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증폭하더라. 확진자가 증폭했을 때 학습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SD바이오센스, 뭐 시젠, 휴마시스, 랩지노미스 다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재택근무나 원격 의료를 좀 봐보자.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위드 코로나로 좀 돌아오고 3천선의 등락 과정을 거치더니
갑자기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0명이 넘어가면서 오미크론 우세종. 방역당국에서 검사 체계를 바꾸니 PCR 검사로 바로 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들이 오늘 급등 양상으로 좀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SD 바이오센서 이제 상한가인데 결국이 이거는 좀 부담스럽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검사 체계가 바뀔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신 분들은 좀 없었을 거고 가진 자의 영역분들을 소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두 번째겠죠. 자, 오늘 휴마시스, 랩지노모스도 있는데 관련된 종목군으로 공략을 좀 해봐야 되겠죠. 휴마시스도 차트 모습 잠깐 보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은 따라가기 부담스럽죠. 지금 종목을 늘려야 될 상황은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난 자신있게 지금 종목을 늘리겠다. 이건 좀 아니죠. 네. 그렇다면 종목을 늘리기는 좀 그렇고 약간 단기 접근해서 기분 좀 플렉스 전환하겠다. 그러면 역시나 후발주자 공략. 근데 후발주자 공략을 좀 해보려고 보다 보니까 차트가 만들어진 게 그나마 랩지노미스인 것 같아요. 물론 관련 분야는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과연 조금 더 후발주자의 수급과 매기가 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금이 좀 가지신 분들에게는 가능한 범위 낸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는 수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2만 명대, 3만 명대, 10만 명까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들의 어떤 후발주자들의 등락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좀 단기 관점으로 수익을 줬을 때 치고 올라가면 좀 빠지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굳이 따라가는 매매하지 말고 후발 주자 중에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서 아래 구간 뚫리면 뭡니까? 손절하고 위로 치면 빠져나오는 이 전략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지금 진단키트 안에서도 상당히 순환매가 좀 빠릅니다. 왜냐면 원격 의료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 이 섹터들까지 오늘 모두 다가 강세였어요. 진단키트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트레이더 분들, 단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후발주자를 계속 찾아서 떠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 군데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속도전이 될 건데 나 홀로만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건 갈 거야. 이것만 붙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쭈쭈쭈 내려오는데 결국은 또 손절 못하고 버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도 학습 효과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손절 못하고 또 포트가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예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접근이 유효하다. 정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를 찾아보자. 자,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주도주 중에서 좀 봐봐야 되겠죠. 오늘 주도주 중인데 오늘 좀 재밌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주도주 하면 올해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좀 보기엔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저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 연휴 또 쉬는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역시 날개가 없었는데 좀 우리 오늘부터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 연휴 동안에 또 올라왔어요. 아직도 단기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호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니까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끝났습니다만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좀 따라갔어요. 결국은 주도주 쪽에서 공략하신 분들도 오늘 성공을 좀 한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이제 투자 관점으로 좀 끌고 갈 것이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상당히 괜찮았던데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윗꼬리는 일단 달렸어요. 오늘 삼성전자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이제 8만 전자까지 좀 회복했다가 21선에 좀 견디지 못하고
여기까지 좀 견뎌줬으면 좋은데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하락이다. 좀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과대 낙폭을 좀 이기면서 그래도 75,000원까지 회복했는데 뭐 역시나 뭐 공매도 대차장고 증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렸던 수급의 동태가 끝나고 나면 2월의 실적군 장세. 분명히 어딘가 도피처를 찾을 겁니다. 그 도피처가 물론 고수, 중수, 하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객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개인의 도피처는 어디가 가장 우수할 것이냐. 어디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닉스라고 봐요. 주식은 심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중소형주들 수익률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각자 있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비메모리도 있을 거고 뭐 역시나 장비 쪽도 있을 거고 후공공 장비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이제 3나노를 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PCB 쪽도 많이 갔는데 더 갈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늘 주식의 흐름은 대장주를 먼저 보고 수익률 게임으로 매매 관점으로 후발주자를 찾는 게임. 이것이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지 않나. 오늘 반도체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았던 작년에 하반기 때 역시나 친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들이 상당히 뭐 휘날레가 좋았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좀 반등이 나올까. 그리고 뭐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았죠. 에코프로 BM하고 LNF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어찌됐건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성공했습니다. 반등에는 성공했는데 이게 과연 추세적인 반등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LNF가 오늘 반등이 조금 더 좋았으니까 LNF를 좀 보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뭐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투심이 악화되는 길로에서 그래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뭐 상승폭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틀 내내 10% 넘게 올랐으니까 조금 더 반등 구간은 남은 것 같아요. 20만 원 언제까지 트라이를 한번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역시나 12월에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이죠. 지금 2차전지 파트, 전기차 파트는 이제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성장주 안에서 실적군이 뒷받침돼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니까 87만 2,796대가 12월에 글로벌 전기차입니다. 판매가 되었고요. 전년 대비 56%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과대 낙폭 때마다 기회는 있을 터인데 과연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다 썼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전문가들마다 다 틀려요. 2022년 올해 실적까지 끌어다 썼다. 아니다. 2023년까지 끌어다 썼다. 무슨 소리냐? 전기차 대비 봐라 판매량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과대 낙폭 때마다 모아가면 더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판단의 몫이에요. 과연 근데 지금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금리 인상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방 지지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은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투심은 공포에 의한 투심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 이것은 과대 낙폭 반등이었다는 거죠. 단지 그 과대 낙폭 반등 안에서도 전년 대비 56%가 전기차가 더 팔렸더라. 국내는 얼마가 팔렸느냐? 554%가 팔렸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고 결국은 뭐 충전 거리도 늘어날 거고 충전 수도도 늘어날 거고 이제 각 아파트 가다 보면 뭐 전기차 충전기 다 설치가 돼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전기차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테슬라죠. 테슬라의 인도량을 보니까 4분기 때가 30만 8,600대입니다. 전년 동기 70%. 역시나 수치로 모두가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계속적으로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공략, 친환경에 대한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단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로는 불가능한 이유가 아직은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희석이 덜 됐습니다.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일을 하면 좀 쉬어야죠. 주가도 상승을 좀 갔으면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데 내가 샀으니까 바로 가야지. 그런 사람들 있죠. 본인 성질 못 이기고 본인 뜻대로 해야 되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는 2차전지 파트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적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확인하면서 발걸음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고, 결국은 단기 접근하기에는 옳지 않다. 아까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치고 빠지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 긴 관점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궁금했던 게 갑자기 깜짝 섹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생각을 못했을 텐데, 뭐 방위산업 섹터입니다. 저도 여기에 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느 전문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거예요.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있는데 많죠. 이제 방위산업 섹터를 공략할 때 예전에 뭐 북한의 핵미사일 핵실험하고 이러면 빅텍 스표코 했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K9 자주포도 좀 있고 있는데 정보가 전문가들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대예비겠죠. 단지 오늘 보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종속회사인 것 같아요. 하나 디펜스던데 뭐 이집트하고 보니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2조 규모의 자주포 계약을 했더라고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참 쾌거죠. 한국 사람으로서 자주포 이제 수출도 하는데, 역시나 방위산업 섹터니까 인기도를 뭐 반영하듯이 윗꼬리가 그냥 뭐 음봉이 달려버렸습니다. 뭐 이거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가져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이 부분은 인기도인 것 같아요. 섹터의 인기도.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는 거는 공략을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오늘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일 단조까지 좀 반등세가 있었지만 여기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명절이 끝나고 이제 첫날입니다. 아마 다들 가슴들을 좀 졸이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2850선까지는 무난한 좀 상승세, 등락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과대 낙폭이 마무리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2월의 실적분 장세입니다. 그러면 과대 낙폭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과대 낙폭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단기 매매보다는 역시나 지금 아무래도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 시에 압축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은 각자 몫입니다. 나는 3월까지 조금 줄이겠다, 나는 4월까지 좀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 각각 틀릴 텐데 압축 전략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수급 동태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 양매수 개인하고 외국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저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겁이라고 쓰겠습니다. 공포라고 안 쓰고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와 지금 긴축의 어떤 충격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겁내는 이런 거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겁내지 마시고, 단지 2월에 이제 실적분 장세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포트 안에서도 올라갈 종목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로 갈 종목들 다 다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됩니다. 주식시장은 냉혹합니다. 여러분 포트를 정말로 냉혹하게 점검해 보시고, 내가 실적군 장세에서 내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냉혹하게 점검하시는 그런 선별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해답은 어디에 있겠냐? 저는 뭐 의류, IT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적금 오래 들었습니다. 은행주에 조금 더 관심을 둬보자. 다음 주에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